안녕하세요. 탑골드무비의 큐레이터, 영화 저널리스트 박희은 편집장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요. 조폭 코미디라는 장르가 생겼다고 말할 만큼 이 쏟아지는 조폭 코미디 영화들의 홍수 속에서 여성 보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파격적인 시리즈가 있었어요. 정흥순 감독이 연출하고요. 신은경, 박준규, 류현경 배우가 선보이는 이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조폭 마누라 2 돌아온 전설. 자, 지금부터 돌아온 전설을 감상해 보실까요? 저 바다에 누워 외로움을 새길까. 중식당 주방장인 제철은 오늘도 얼큰하게 취해서 밤길을 서성입니다. 그러다가 길에 쓰러진 상태가 좀 안 좋은 여성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존나게 아파. 존나게 아파. 마음씨 착한 제철은 닥터를 온몸에 뒤집어 쓴 이 여인을 구해주기로 결심. 시간은 흘러서 2년 뒤. 이분은 바로 제철이 구해준 바로 그때 그 여성. 지금은 제철과 함께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그날 이후 기억을 모두 잃은 이 여인.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기억을 찾겠다는 저 처절한 몸부림. 이젠 안쓰럽기보다는 두렵다.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이 여인의 정체. 그럼 그녀의 과거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바로 전설의 가위파 보스 차은진. 라이벌 조직과 다툼 끝에 빌딩에서 추락해서 기억을 상실했던 거죠. 이런 일 따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제철은 오늘도 그렇게 은진을 보살핍니다. 탕수육 하나, 팔보채 하나, 간소새우 하나, 고량주 3병 드셨죠? 근데 총 11만 8,500원. 오늘은 밥값 낼 줄 모르는 동네 건달들이 또 말썽을 피우죠. 아니 우리 몰라서 그래요? 누군데 아저씨들이? 이게 정말 대질라고 환장했네. 돈! 내고 가시죠. 뭐냐? 나가자. 사장님. 내 처리할게. 나가라. 알고 보니 제철 씨 중화무술 좀 하나 싶은데 그래, 나왔다. 음식은 입에 맞으셨습니까, 형님? 아유 그럼 그렇죠. 한편 마을 은행에 간 은진.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벼랑간 강도들이 은행으로 몰려들고 은지는 무의식 중에 이 킬러 본능이 눈을 뜹니다. 은행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은진. 설마 기억이 돌아온 게 아닐까요? 나 아무래도 서커스 했나 봐요.
한편 행방불명된 보스를 찾느라 가위파 부하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런 부하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은지는 번개라도 맞아서 기억을 되찾고 싶을 뿐이죠. 뭔가 옛날 생각이 날 듯하면서도 골만 아프고. 야야야, 그게 그냥 억지로 생각한다고 기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 그냥. 그리고 또 그거 이게 뭐예요, 사장님? 우리 신축 상가 분양하면 들어가야지. 또 그땐 네가 휴에 지배인 겸 동업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제철은 상가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은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꿈을 꿉니다. 한편 백상업파 용역깡패들은 이 지지부진한 상가 재건축을 끝내기 위해서 전면전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야, 세입자 도장 하나 찍게 하는 게 그러기 힘들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곧 다 받아내겠습니다요. 오늘은 제철과 은진이 밀가루 반죽으로 사랑과 영혼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이 소녀는 제철의 외동딸 지현. 웬 기억을 잃은 여인이 아빠 곁에 맴도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이러느라 데리러 안 왔구나? 지연은 툭하면 괴롭히는 학교 일진들과 난투극도 마다않는 피 끓는 소녀고요. 하지만 머릿수 앞에선 장사가 없죠. 얘들아, 잠깐. 전 또 뭐야? 제철의 외동딸 지연이를 구하기 위해서 은지는 오랜만에 연장을 꺼내들고 팀버튼 감독의 가위손 뺨치는 현란한 퍼포먼스. 그 결과 제철의 중식당에 배달을 잔뜩 시킨 백상업파. 은지는 평소처럼 배달 가방을 들고 나서는데 맛있게 드십시오. 어이. 은진의 얼굴을 본 백상업파 보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렇게 전설의 가위파 보스가 숨어있는 은신처를 발견한 백상업파. 이거 조용히 처리하기는 벌써 틀려졌구만. 그보다도요. 제 생각에는 이 깔치가 자기 자신이 가이파의 자근진이란 걸 모르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보호자였던 한 남자는 그녀와 해피엔딩을 맞이할까요? 우프게 살벌한 보스와의 동거, 조폭마누라2 돌아온 전설이었습니다. 한때 우리 배꼽을 쏙 빼놓았던 조폭 코미디 영화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이 가위 한 자루로 암흑세계를 평정한 조폭마누라는 3편까지 제작된 저력을 뽐낸 인기 시리즈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의 핵심을 콕 짚어 소개하는 탑골드 포인트와 함께 조폭마누라2 돌아온 전설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탑골드 포인트 하나, 조폭계의 홍일점. 1997년 한석규, 송강호 배우 주연의 넘버3가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 조폭을 소재로 한 이른바 조폭 코미디가 한국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2001년에는요, 두사부일체, 달마야 놀자, 그리고 조폭마누라까지 무려 3편의 조폭 코미디 영화가 연달아 큰 사랑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한국 영화의 대세 장르로 자리를 잡았죠. 이제 성인이 된 건달이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가거나 사찰에 몸을 숨긴 건달들이 스님과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이 조폭 코미디 장르야말로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 범죄 조직이라는 특성상 온통 거친 남자 캐릭터가 활개를 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조폭마누라 시리즈는 이 구조를 살짝 비틀어서 남성보다 더 살벌한 여성 보스를 등장시키는 색다른 전략으로 많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직 간부들의 뒤에 숨어서 이 미인계를 쓰는 전형적인 판파탈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위 한 자루로 갱들을 요리조리 요리하시는 무공백단의 주인공 차은진. 한국 영화가 발굴해낸 가장 인상적인 여성 캐릭터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탑골드 포인트 2. 신은경이 신은경했다. 가위 한 자루로 남성들을 모두 무릎 꿇게 만든 전설의 여성 보스. 이 주인공 차은진을 어떤 배우가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국 영화의 성공 여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여러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중성적인 매력을 선보였던 신은경 배우가 캐스팅된 건 신의 한 수에 가까운 선택이었죠. 신은경 배우는 1994년 MBC의 간판 드라마였던 종합병원에서 보여줬던 이 털털하고 중성적인 매력으로 인기를 모았고요. 같은 해 배창호 감독의 영화 젊은 남자에서 보여줬던 이 야성적인 커트머리의 비주얼까지 어찌 보면 원조 걸크러쉬였던 신은경 배우야말로 캐스팅 1순위로 모자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리즈의 얼굴이자 흥행 보증수표가 된 신은경 배우. 이 2년 만에 돌아온 속편에서는 액션씬을 찍다가 강목 파편에 맞아서 실명할 위기까지 넘겨가면서 그야말로 시리즈를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로 헌신합니다. 이 신은경 배우가 활약한 이후에 한국 영화에는 걸출한 여성 갱스터들을 아주 여러 배출하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혜영 감독의 독전에서 무시무시한 카리스마를 보여줬던 김성령, 진서연 배우는 물론이고요. 한준희 감독의 차이나타운에서 주근깨와 주름을 모두 분장으로 만들어야 했던 김혜수 배우 역시 아주 명품 연기로 여성 갱스터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탑골드 포인트 셋. 역대급 특별 출연. 조폭마누라는 한 시대를 풍미한 개그맨 서세원 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서세원 프로덕션이 공동 제작을 맡았었는데요. 이 신생 프로덕션인데도 불구하고 깨알 같은 조연, 단역은 물론이고 대배우들의 특별 출연까지 성공시키면서 이 시리즈를 성장시켰어요. 시리즈 1편에서는 특별 출연을 아주 흔쾌히 수락했던 최민수 배우가 있고요. 오늘 감상하신 2편은 중국 무협 액션의 간판 스타 장쯔이가 특별 출연으로 깜짝 등장하면서 그 위용을 뽐냅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어진 3편에서는요. 2002년 영화 버추얼 웨폰의 액션 연기로 아주 큰 주목을 받았던 홍콩 스타 서기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는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특별 출연으로는 영화 영웅본색의 영원한 따거 정룡까지 모셔오는 기염을 토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공을 들인 캐스팅 대잔치에 비해서 영화의 흥행은 1편의 대성공에서 조금씩 멀어져 갔고요. 결국 시리즈는 3편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03년 개봉작 조폭마누라 2 돌아온 전설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대를 풍미한 추억 속 보석 같은 명작들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